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하루 쉬었다가 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시고요. 간밤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투자자들은 다 뉴욕 증시를 볼 텐데 어제 다우지수가 640포인트가 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상승률로 보니까 2%입니다. 2%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상승으로는 별로 그렇게 깜짝 반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사실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정말 시장이 정말 시장답지 않게 너무 체력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좀 강하진 않지만 올라줘야 하는 날인데요. 오히려 밀려가면서요. 코스피는 다시 2,400밑으로, 코스닥도 770, 0.8, 0.6 좀 밀려납니다. 결국은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293원 95원이고요. 외국인 매도 기관을 어제 샀다가 오늘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오늘 안 오르니까 팝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로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시장, 달라진 건 별로 없는 시장인데요. 다시 전략 점검하고요. 종목 전략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출발 이후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하락 전환하고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여전히 악화되어 있는 현상 이어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점검하면서 대비책을 좀 세워보죠. 오늘 김민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목소리조차도 차분하게 느껴지는데 저희 누리호 관련한 종목들의 급락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성공 소식이 전달이 됐고 시간외에서 탄력을 보고 내일은 정말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하는 날이었던 건가 어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인데 AP위성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네, 참 고고했다고 잠깐 오르고 이렇게 밀리다니. 네,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취약함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한국 시장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좀 더티한 특징. 예, 셀론이라고 하는 뉴스 나오고 바로 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단기 모멘텀은 끝났다라는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또 이제 추가적으로 6천억 정도 다음 발사를 추가적인 발사를 위해서 정부는 계속 네. 3호는 벌써 다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화와 앞으로의 계속 발사 모멘텀은 가지고 가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 섹터가 지난 패턴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좀 견조했었고 거기다가 또 방산 쪽과 연결되면서 어느 정도 견조하다가 또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들이 같이 엮이면서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쪽은 단순하게 어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는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다시 저점대를 노리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또 게다가 8월 달 가게 되면 또 다누리인가요? 또 이제 달 탐사선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차피 주도적인 흐름을 갖고 갔던 섹터에 대한 변화를 계속 추적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시장과 함께 좀 더 그렇지만 네. 일단 다시 저점대를 노려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온다면 대표님께서 또 저희한테 같이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러면 잠금 해제 종목으로 들어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 온다면 또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누리호 종목군들 빠지는 건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낙폭이 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답답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요. 살펴봤더니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 급락 때 버티는 종목, 그리고 버팀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섹터가 살아있는 섹터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바이오 쪽
그나마 좀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도 좀 어제부터도 그렇고 수급들이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이런 때 그 시장이 급하게 변할 때 오히려 바이오 쪽은 좀 피난처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게 특히 대표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수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또 약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와 함께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쪽에 같은 효능의 저렴한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적인 좀 드라이브를 걸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혜 얘기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될 섹터 뭐 이런 쪽으로도 영향이 끼쳐서 미국 시장에서도 좀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확인됐고요. 또 두 번째로 제약사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약값을 올리는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쪽에서 특히 여기서는 수요에 대한 저항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참 이런 거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픈데 비싸다고 하더라도 약은 먹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큰 영향이 없다란 쪽의 변화가 나오면서 같이 또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바이오 제약 쪽은 그래도 지금 약간 회피하는 섹터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워낙 그전에 1, 2년 동안에 재미없고 많이 빠졌던 섹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장의 낙폭 과대가 움직일 때는 또 소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시소 게임 정도로 보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곧장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HD 현대 되겠습니다. 지주사예요. 매력 발굴의 시작, 어떤 매력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붙기에는 이 종목이 올해 흐름이 꽤나 좋았단 말이죠. 한번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현대중공업 지주사. 현대중공업의 지주사이고 또 손자회사로는 현대사무중공업도 두고 있고 현대로보틱스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자회사들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챙긴다라는 건데 지금 무슨 매력이 제일 돋보이시는 거예요? 네, 지주사 종목이 싸죠. 근데 싼 이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상장사를 또 두 번 이중 상장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할인율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 쪽 있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사가 있고 거기다가 산업기계 쪽에서 오늘 또 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현대일렉트릭 산업기계 쪽 변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근데 중간에 현대제뉴인이라는 쪽이 또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밖에 에너지 쪽에 쭉 변화가 들어오고 있고 기타 서비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금 상장사는 있다고 해서 상장사 또 중간지주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고 가장 끝 단위에 현대중공업의 지주역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중상장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 할인받는 건 좋다. 근데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비상장 쪽이죠. 네. 거기다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73% 정도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모멘텀은 정유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를 또 바라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건설기계 쪽에서도 여전히 영향은 끼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또 이제 간접적인 효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현대중공업 지주도 로봇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로보틱스란 회사의 지분을 한 90% 갖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엮이면 엮일 수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밑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크게 못 변화가 된 종목들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핫한 쪽, 뭐 로봇도 연결될 수 있고 정유 거기다 조선주도 오늘도 강하죠. 이런 쪽에 다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면모는 갖춘 지주사다라는 쪽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45,000원에서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었던 이유가 사실 지금 보여주고 계신 이 주요 계열사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올해 주목받았던 게 에너지 그리고 재건 관련해서 이쪽도 관심받았고 로봇 이슈도 있었죠. 조선해양 쪽도 계속 에너지, 운송 뭐 이런 맥락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도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 좀 더 자세히 정유 쪽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 볼게요. 숨겨진 정유주. 저도 집 앞에 현대오일뱅크가 있어서 거기다 좀 주유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현대오일뱅크 뭐 상장 관련한 뭐 기대도 일부 좀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대일지 아니면 또 분할 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렇다고 뭐 추진을 좀 두어 번 정도 시도하다가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비상장 쪽에서 갖고 있는 모멘텀들은 뭐 상장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뭐 이중 할인이나 이중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매출의 거의 70%까지도 뭐 휘발유 경유 이런 쪽으로 차지할 정도로 지금 강력한 정유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특히 정유사 오늘 같은 경우도 SOE나 정유주들은 좀 밀립니다. 그러니까 또 유가는 그래도 110달러대 근처에서 와 있는데 이쪽이 왜 흔들리냐면은 또 정부의 입김이죠. 또 고통분담금을 할 가능성들. 과거의 유가 급등 시기에 또 자체적으로 정유사들한테 뭐 내려라. 그래서 리터당 뭐 100원, 뭐 50원 이런 식으로 내리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지금 영업이익이나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 근데 정유사들도 좀 약간 답답하죠. 특히 아니 그러면 유가가 마이너스 났을 때 우리한테 도와준 거 있냐라고 적자 크게 났을 때 도와준 거 있냐라고 하게 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정부의 부탁조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또 안 응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SOL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천억대 중반 정도가 손해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너무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은 올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여전히 정유 특히 정유주는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유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제 설비료에서 나오는 정제 마진과 관련된 쪽이죠. 근데 지금 최근의 동향은 한국의 업체들이 고도 설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보다 한국 복합 정제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런 쪽을 감안하게 되면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정유주도 있다라는 쪽이 이제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주회사 다뤄볼 때요. 사업회사보다 뭐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주가 반영 이런 게 좀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관심을 두는 건 안정성 혹은 배당 매력 이런 거잖아요. 네. 이 회사도 뭐 배당적인 강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의 동향들을 봤을 때 매출이 거의 뭐 100%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조대 작년과 확연히 다른 쪽의 그러네요. 변화가 나오는 게 대표적인 정유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작년이 1조 원이 살짝 넘었는데 올해 2조 5천억대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되는데 한 2년 장사하게 되면 다 사겠네요. 상장된 종목 다 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저평가고 변화인데 근데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부담은 좀 있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LG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모멘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강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쪽을 봤을 때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지난 배당 성향과 보게 되면 4,500원 얘기합니다. 거의 9%네요. 뭐 8%, 9%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고배당도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배당주를 지금부터 해서 10월까지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꽤나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도 맥락에도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HD 현대가 지금 67,700원이에요. 1월경에 45,500원에서 나름 뭐 변동을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좀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쯤으로 매수가를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한 7만 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5만 한 5천 원대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최근에 조정을 좀 이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만 원 초반,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으로 기억하면서 HD 현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격 라인도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쪽 종목 건드려보는 것 같아요. HNN 한국사이버결제, 이제는 일어설 타이밍. 올해 진짜 처참하네요. 많은 종목들이 빠졌던 한 해이지만 유달리 낙폭이 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도 내려가고 있고 최근 10거래일 동안 한 하루 정도 올라온 종목이에요. 자,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평가 성장 부담과 언택트 종료의 역풍을 고스란히 맞았죠. 네, 불과 6개월 전에 주가가 4만 원대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13,000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회사가 부도나나요? 네, 아니면 뭐 큰 폭의 적자 났나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한때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죠. 어떤
고밸류를 받았던 종목들이 이런 시장 쪽에서 한번 꺾일 때 나오는 대표적인 변화가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들 손절입니다. 외국인도 손절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변화가 가장 크면서 빠르게 빠져나갔던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쪽이 앞으로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온라인 피지라고 하는 전자결제 사업 80% 유지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한때는 뭐 언택트 쪽에 강자였다고 하다가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은 뭐 그게 딱 없어지면서 단절되나요? 여전히 저희 온라인 쪽 계속 매출 쓰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가만 많이 빠졌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종목의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보면 외국인은 원수졌냐, 왜 이렇게 파냐, 뭐 이런 원성의 글들도 굉장히 자자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분명히 뭐 기존의 모멘텀에서 살짝 차질이 발생한 건 맞으나 조금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분석이신 건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 종목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만한 모멘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리오프닝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집에서 이제 온라인 주문하던 거 딱 끝내고 이제 다 뭐 백화점이나 뭐 할인점으로 가나요? 아니죠. 네, 그냥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기분 좀 내볼까 싶어서 백화점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온라인 결제 모멘텀 여전히 과거의 성장률보다는 꺾여 있습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좀 과도하다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만약에 저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게 돼서 항공권 뭐 여행 관련된 뭐 숙박도 끊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과거에 식품 사던 것보다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제 수수료는 더 비싸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국면들이고요. 게다가 또 해외 매출 같은 경우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올해부터 받기 시작하면서 네. 내년 같은 경우는 또 OTT 쪽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역할을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전히 해외 가맹점에 대한 변화 기대도 여전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급격하게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지금 주가만 밀렸을 뿐 어떤 모멘텀들은 아직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라인은 굉장히 좀 넉넉히 잡아주시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드는데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으로의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던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뭐 큰 폭으로 뭐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1분기 실적이나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큰 변화 없는데요. 네, 거기다가 매출 자체는 점점 늘어서 1조 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470억 이제 물론 전망치기진 하겠지만 1분기 나온 기조나 흐름을 봤을 때는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8% 성장합니다. 이런 쪽에서 과거 주가가 한때 고성장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뭐 PR 30배까지 줬던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돼서 지금은 올해 선행 PR 대비 보게 되면 13배 정도로 많이 낮아졌죠. 그럴 때 성장은 여전히 한다라고 되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한 뭐 13,000원대에서 12,500원대 정도까지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1차로 한 16,000원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게 되면 한 2만 원대권까지 바라보겠지만 지금 시장이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정도 목표가로 한번 보고요. 하지만 이런 때 또 크게 물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 또 전저점 이탈한다라는 또 이상한 신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1,500원대 정도쯤에서 손절가 잡아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찌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더더욱이나 관심 한 자락 받지 못한 채로 좀 지독한 소외를 겪었는데요. 이제 좀 관심 받고 일어서길 바라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종목이었고요. 대표님께서는 목표 주가 일단은 2차적으로 16,5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HD 현대와 NHN 한국사이버결제 저희가 관심 받게 두고 있었던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김민수 대표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